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한 주가 진짜 뭐 뚜렷한 주도주가 있었나? 테마를 빼고요. 테마를 빼면은 주도주가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한 주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얘기는 좀 그렇다 치고 이번 주의 흐름이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송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는 좀 다른 흐름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뭐 다음 주 흐름도 이번 주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뭐 수급면을 살펴봤을 때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 모두 개인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개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다. 라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크게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시고 지금 섹터에서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개별주들 위주로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던 섹터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접근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도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송가람 매니저님 어떤 기점이 있어야 좀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입장에선? 뭐 국내 시장이 반등을 네.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호재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이유를 먼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뭐 코스닥 지수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뭐 가시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기술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하락했던 시점에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890포인트 그리고 950포인트 이 박스권 라인에서 크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950포인트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눌린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접근, 트레이딩적인 접근으로 접근한 이후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반기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여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호재, 종목들의 호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진웅 매니저님도 송가람 매니저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보통 이제 8월 시즌 자체가 좀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양시장에 그렇게 좀 금액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위로든 아래든 그런 유동성, 변동성 같은 경우들이 좀 큰 폭으로 나오는 좀 시기는 아닙니다. 일단 보통 지금 이제 외국인의 좀 현물 매도세 같은 경우가 일단 좀 줄어들고 있는지 이 여부가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8월 시장에서는 뭐 호재거나 아니면 악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딱히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지금 투자 매매만 봐도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이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좀 돌아주는지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로 좀 잡히는지를 여부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아직은 안 나왔고요. 다음 주 정도 어떤 주도주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눈에 띌지 OX 통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초전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학계 평가 이야기들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대다수 종목들이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X 들어주시죠. 초전도체 OX 들게요. 하나, 둘, 셋. 자, 첫 스타트는 모두 두 분 다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테마성이 너무 짙다고 보시는 거죠, 송가람 매니저님? 네, 일단 테마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초전도체가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초전도체주들 관련해서 전선주들이 움직였죠. 이런 전선에 우리가 엄청나게 전력 소비가 되는데 이 전력 소비를 한 번에 줄여줄 수 있는 신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용화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능성을 엿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초전도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외로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하한가로가 속출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 출발 이후에 관련주들이 하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죠. 다음 주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 심리로 올라왔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섹터로 보이고요. 최준우 매니저님 예전에 그래핀 이야기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핀이 나올 당시에는 시장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안 와서 잘 모르는데 지금 그때를 좀 떠올려서 공부가 될까요? 사실 이제 그래핀보다도 시기적으로 더 오래 걸릴 게 저는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상승해준 부분들은 단순히 뭐 이제 테마가 좀 입혀지면서 좀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특정 이제 모든 금속에는 저항값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저항값을 순식간에 한 번에 좀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이론은 완성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개발 상용화까지 된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먼저 펌핑이 나오면서 움직여줬다는 부분들은 단순히 좀 테마성이 엄청나게 지금 짙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개발 상용화가 돼서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가 확실하게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전력 수송이라든지 이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0인 조건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온 장치를 없앨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개발 부분들이라든지 연구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국격도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이제 지금은 개발, 그러니까 이론 부분들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실적으로 찍히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순히 테마성이 좀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테마성이 움직이다 보니까 단기 반등은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속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내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기술력,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테마 관점에서는 좀 따로 떼어두고 뭐 기술 개발 쪽에서는 항상 모두가 좀 응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할지 좀 하나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송가람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다음 주가 넘어가서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저라면 오늘 시장에서 다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오늘 흔들리는 장 속에서 매도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더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장 중에 흔들렸던 것들이 어떤 뉴스를 통해서 움직였느냐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표의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받겠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나왔죠. 그렇단 말은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꺼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이 기간이 한 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확신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점 빠르게 급격히 올라왔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3배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재료 소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30%, 40% 이상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고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분할로 매도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로 매도. 무엇보다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 초전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2차 전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한 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 이 섹터 안에 들어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힘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제약바이오는 어떨까요?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오기도 전에 O를 빨리 올려주셨는데요. 자, 그럼 최진욱 매니저님,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일단 반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주냐 아니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디를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는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전반적으로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성장성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 같은 부분들을 단기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좀 코로나가 될 이슈가 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 좀 성장성 부분들에 좀 우리가 베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지금 맞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소외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자주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생각보다 2분기에 제약회사들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대비해서 기대만큼의 실적을 일단은 좀 개선이 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첫 번째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세계 폐암학회입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지금 이제 초록 발표가 이번 달 한 8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거기서 현재 국산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렉나자가 범행 1차 데이터가 곧 다가오면서 그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심리도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범용 데이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발표치, 결과치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 결과치가 만약에 괜찮게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상회하는 좀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이오의 전반적으로 좀 수급면이 확실히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심리도만 확실하게 제약바이오에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멀티플도 많이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 차례 좀 비중을 확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좀 신규 매수로 좀 접근은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베이스는 좀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포트 전략을 좀 구성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하반기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근거를 좀 어디로 찾아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와의 키 맞추기 코스닥 내에서 그게 제일 클까요, 지금은?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키 맞추기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랑 조금 더 키 맞추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만큼의 상승폭이 나오기에는 다소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바이오가 2차 전지에 좀 키 맞추기 식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중간중간 수급 면이 좀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충분하게 좀 키 맞추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좀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고금리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타격을 좀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동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일단 기업의 재무가 확실하게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악재가 대부분 다 주가에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워낙 좀 제한적일 거고 그럼 반대로 지금은 주가가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료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좀 신약 부분들의 범용 데이터 그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여부가 또 중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건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도 오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욱 매니저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관련해서는
제약 바이오에서 우리가 테마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관련주들보다는 제약주들 중에서 대형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제약주들을 보실 때 뭐 일정을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세계 폐암학회가 앞두고 있다. 9월에 폐암학회 그리고 이제 종양학회, 당뇨학회까지 꾸준히 학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에 앞둔 이런 스터디와 함께 그 외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예정 중인 회사들 그중에서도 대형주면서 임상, 1상, 2상, 3상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모두 이제 폐암학회 얘기해 주셨고 여러 가지 학회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작년부터 시장을 쫙 봐왔는데 학회에 있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국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으니까 학회들이 열려도 이렇게 종목들에게 모멘텀을 불어넣어주는 건 좀 덜 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는 금리 동결 혹은 인하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다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진우 매니저님. 사실 이제 학회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크게 뒷받치면서 바이오가 움직인 적은 거의 대부분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회 같은 경우 조금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일단 최초라는 부분들이 신약 부분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렉나자 같은 경우가 지금 1차 범용 데이터까지도 초록 발표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일전에는 이 초록 발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약 그리고 최초 신약이라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제약 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저는 살아나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부분들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대부분 주가는 대부분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선 반영을 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금리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불안전한 부분들을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악재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약바이오 쪽은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주가를 하락으로 뺄 만한 요소는 딱히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바닥을 많이 헤매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좀 투자 심리 개선 부분들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sek터 안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나 생각은 들어요. 매니저님은 이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전통에 있는 종목들이 좀 낫다고 보시나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치료제거든요. 탑픽 종목이 있나요, 오늘 그러면? 아니, 탑픽 종목은 따로 없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일전에는 백신 쪽이라든지 그쵸. 이런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뭐 진단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하나만 매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재료도 소멸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보통 치료제 같은 경우는 범용성을 좀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지역에서만에 대한 좀 치료제가 수요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 부분들 상용화가 확실하게 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끊기지 않을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쪽에 대한 수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 롱롱이님도 진우 매니저님 살 빼실 데 없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그란 매니저님 아까 제약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약주들, 대형 제약주들은 그래도 이제 엔데믹 이후에 실적을 어느 정도 채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단기간에 감기약 같은 매출이 잘 올라가잖아요. 실적도 꽤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매출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제약주의 매출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은 제품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액 관련 제품군들, 그리고 당뇨 관련 제품군들, 우리가 내분기 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탈모 치료제 이런 특수한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의 캐퍼빌리티가 높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제약 섹터 내에서도 당뇨 쪽과 혈액 쪽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리를 통해 이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픽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먼저 송그라 매니저님 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유한양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종목이죠, 네, 요새. 현재 뭐 면역 항암제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알러지 치료제 그리고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임상 지금 뭐 1비상까지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임상 단계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2상 같은 경우에는 소수 환자에 대한 유효성, 그리고 3상은 마지막으로 다수 환자에 대한 약효와 장기적인 안정성 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2상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 중에서 유한양행 지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항상 유한양행을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면 따라갔다면 그래도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단기로 움직인다면 여전히 좀 백신 쪽을 좀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다면서.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코로나가 네.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아. 그런 관점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사실 그쵸. 주봉이나 월봉상에 볼 때는 좀 추세가 확실하게 좀 바뀐 모습이고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가 특정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매수량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장성 부분들이 일단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에 위치했던 주가가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84,000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뭐 몇 번 쪽으로는 좀 넘는 부분들은 나타났지만 결국 윗골이 남기면서 다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 84,000원대 부분을 돌파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월봉상에 대한 고점 부분이라고 우리가 최근 들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84,000원을 만약에 돌파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10월 고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쪽의 라인 9만 원대, 10만 원대 라인에 대한 테스트적인 좀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얼마 전에 8만 원 선을 좀 뚫어낸 게 엄청난 호재가 됐군요. 네네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모멘텀 기대감은 좋은 AI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초전도체 테마가 한창 강할 때 그래도 초전도체 하기보다는 AI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AI는 어떻게 볼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AI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AI 종목들은 거의 다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이 없어요. 거의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지만 지금 AI 종목군들 중에서도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도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AI 같은 경우에 한 차례 큰 이슈가 있었고 반도체와 함께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만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밸류에이션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뭐 해외 시장, 뭐 미국에서의 뭐 반도체 이야기, AI 이야기 이쪽에서 좀 기다리시는 건가요? 뭐 AI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네이버의 한국형 챗 GPT가 출시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 AI 관련주들 지금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준우 매니저님, 지금 AI를 우리가 볼 때는 AI도 안에 좀 섹터가 많이 구분이 됐어요. 이제 의료용 AI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뭐 챗GPT가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던 AI를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어디가 더 일단 가능성이 높은가요? 사실 저는 성장성 부분들은 뭐 두 업종 모두 다 좀 나와줄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주가에 대한 환산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와주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은 좀 의료 AI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AI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지금 고객 수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좀 AI 업체들, 가려졌던 AI 업체들이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수급에 대한 개선이 지금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업체들이 생각보다 지금 곱존 밸류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추가적인 낙폭 역시도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의료 AI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냥 AI 업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대형주들,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도 좀 바닥 부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투자 수급이 이제 투자 수급이 100% 좀 몰리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일단 모멘텀은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일단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핀테크 쪽에 대한 모멘텀과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로는 지금도 적합한 구간이다. 다만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표를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네이버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검색 데이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쵸. 데이터량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I 상용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막대한 좀 데이터 부분들을 보유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쉐어가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네이버가 지금 AI 부분들을 상용을 못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이 데이터를 수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출에 대한 매출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성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네이버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나오면 제가 둘 중에 어디 더 좋게 보시냐고 물어보는 걸 또 바로 아시고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본인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같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와 AI주는 지금 같은 궤를 가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AI는 따로 보고 로봇도 따로 봐야 되는 좀 주가 흐름이 됐는지 최준우 매니저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젠 다르게? 네,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는 하죠. 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디 뭐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 전자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좀 상용화 부분들이 좀 넓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AI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제품군들에 아마 좀 AI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성장성 부분들은 뭐 두 업종 다 굉장히 좋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한 업종을 고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AI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송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매수한다면 로봇이 나을까요? AI가 나을까요? 로봇은 이제 실적은 찍히기는 하지 않나요? 좀? 저는 항상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로봇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로봇주 안에서도 협동 로봇, 공장 자동화형 로봇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위주로 한 뭐 이족형 로봇,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군들이 갈 때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들은 바로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실제 산업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족형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실생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크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점,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작업하지 못하는 점들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AI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이런 로봇
자동차, 산업, 반도체 전반적으로 할 것 없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달하게 될수록 AI는 더 고성능의 AI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도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토픽 종목은 송관한 매니저님? 저는 여기서 토픽 종목을 아무래도 로봇주 중에서는 로봇이 아니고 AI죠. AI 중에서는 루닛을 가지고 왔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료 관련해서 원격 의료 쪽은 지금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바로 매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닛 들어봤고요. 최진우 매니저님. 네, 저는 의료 AI 쪽의 셀바스 헬스케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의료군요, 이젠. 네, 그렇죠.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한 차례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일단은 좀 우려감은 이제는 좀 없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유상증자로 인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 뭐 부채를 갚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쓴 게 아니라 의료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성 부분들에 지금은 투자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베팅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 여전히 좀 갖추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셀바스 헬스케어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토픽 종목 두 분의 종목은 모두 의료용 AI로 귀결됐습니다. 루닛과 셀바스 헬스케어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지난주까지도 리오프닝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를 싣는 카펠이죠. 카펠이 역외군송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좀 시장을 뒤바꿀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최진웅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색깔만 봐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부양책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좀 단기적인 수급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또다시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꺼져가지고 주가가 좀 낙폭이 좀 나와주고 이러한 경우들인데, 최근에 또다시 지금 수급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중국에 대한 경기 성장률을 올려놓지 못하면은 다음 재선에서도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주목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경우에 뭐 내수 소비 부분들은 당연히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방한 외국인이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면세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한 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 대한 수요 까지 확실하게 좀 살아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들어주셨고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근한 매니저님, 저는 근데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 나와서 시장이 반응을 제대로 하는 걸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매니저님도 그런 의견 아니신가요? 저도 그 의견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체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중국의 부양책이 가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더 큰 움직임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흐름은 있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흐름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 의견을 준 최진웅 매니저님,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채팅창에는 모처럼 백화점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일단 화장품과 면세 쪽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화장품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앞전에 좀 주요 브랜드의 리브랜딩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다소 주가에 계속 좀 긍정적인 여파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쯤 리브랜딩 이 부분을 지금 통해서 오히려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다시금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지금 중장기 이평 안에 이격도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보통적으로 중장기 이평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2년선 위에까지 한 14만 원대까지는 저는 물량을 한번 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한테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고 앞전에 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아모레퍼시픽에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이 좀 한 차례 추가 매수를 해봐서 나중에 좀 탈출을 해볼 수 있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LG생활건강도 한번 찾아보니까 LG생활건강은 아직 따라가는 추세는 못 하더라고요. 네네네. 순환매를 기대해도 될까요? LG생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긴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랜딩 부분들에 있어서는 LG생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해줄 만한 메리트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지금 주요 브랜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LG생건 같은 경우는 이번 리오프닝 전에 코로나 때 타격을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어떤 좀 변화, 그러니까 비장의 좀 카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모르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 있는 아모레퍼시픽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탑픽 종목 아모레퍼시픽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자, 전고점을 뚫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일 연속 하락세를 탔습니다. 국내 반도체도 시장 여파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탔는데요. 다음 주 반도체는 시장을 구할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대다수 의견들은 통일되게 나왔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이번 주 반도체 좀 쉬어갔던 건 시장 여파라고 보시나요? 시장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중소형주들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초전도체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안 좋은 이슈를 통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쪽에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승 이후에 잘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진욱 매니저님도 반도체 5 주셨는데요.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이번 주 흐름은 너무 종목별로 다 달라가지고 좀 이게 전망이 아예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여전히 좀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좀 전공정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공정.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낸드 부분의 추가 감산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정을 여태까지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수요 부분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후공정 대비해서 좀 주가가 상승률이 좀 못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대한 주가를 눌러오던 악재가 일단 저는 좀 사라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들 이제 낸드 재고 같은 경우도 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가파르게 좀 소진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주가가 좀 상승이 못 나왔던 전공정 쪽에 지금은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좀 내가 단기성
유동성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좀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공정 대비해서는 HBM이 여전히 지금 저는 좀 강세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반도체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공정을 이제는 좀 바라볼 시기. 반대로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바라겠다 반도체 쪽에서 그럴 경우는 지금 HBM에 지금은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BM과 전공정 이 투자 상향에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마치기 전에 이제 반도체 오늘 두 분 다 탑픽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 반도체로 준비를 했다고 해서 잠시 후에 공략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을까, 2차 전지가 좋을까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X로 하고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또 의견이 갈렸습니다. 제가 봐서 X가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송근환 매니저님. 네. 탑픽 오늘 공략주도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는 왜 더 좋은 거예요? 다음 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안정적인 관점. 라고 보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섹터는 2차 전지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가장 빠르게 떨어졌던 만큼 가장 빠르게 시세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준 매니저님은 지금 2차 전지 오늘 준비는 안 하긴 했지만 좀 어려워 보이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성장성은 하반기까지도 저는 좀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멀티플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좀 문제거든요. 시장도 어렵고 하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정 지금 이제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죠. 뭐 지금 자사주 매각 부분들 이야기도 지금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으니까 뭐 주요 임원들이라든지 기타 법인들 이제 법인이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지금은 매각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단기간은 조금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V자 반등 또 이제 저가 반등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또 접근을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가치적인 부분들이나 좀 내가 일주일간의 좀 성장률을 본다, 수익률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지난주 공략주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근환 매니저님 정보부터 가볼까요?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97%, 5%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2.42%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 달성하고 조금 밀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세를 전혀 깨지 않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하면서 초반에 바닥권에서는 거래량 늘려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상승 이후에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까지 이 매수 주체가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보유하신 물량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로 신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근환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준웅 매니저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왜 반도체를 들은 줄 알 것 같네요. 지난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었군요. 종가 기준 마이너스 5%고요. 최고가 기준은 6%입니다. 주 초반에 강했죠? 그렇죠. 주 초반에 좀 살짝 좀 강했다가 그 이후로 2차 전지가 슬근슬근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고평가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색깔이 좀 짙게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그렇다고 지금 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지금 뭐 죽어있는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눌림목을 충분히 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적인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 21선을 오늘 좀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보통적으로 좀 다음 주에 21선은 좀 반등으로 기조로 양봉 흐름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 관점 이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을지 송근환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다음 주 공략주로 유니퀘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디자인 솔루션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그래서 국내 판권을 따온 다음에 이런 국내 제작 IT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의 모멘텀 외에도 이런 자율주행 및 FMS 시스템까지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단기로 상승이 나왔지만 큰 거래 대금 없이 눌린 이후에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유니캐스트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탑픽 종목 공략주였습니다. 유니퀘스트 매수 밴딩은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고요.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가요? 또 반도체 안에서 나와야죠. 네, 반도체 안에서도 HBM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대장님. 네,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2만 원을 지금 밸류로 넘어서고 나서 오늘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 지금 12만 원선으로 또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결국엔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4분기 양산, 뭐 내년 엔비디아가 1분기 양산이 되어 있는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개발 속도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좀 빠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일단은 좀 수혜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순환매가 좀 확실하게 살아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SK 하이닉스 부분들의 필두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좀 탑픽으로 가져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 부분들은 11만 원을 일단은 이탈을 안 하면은 충분하게 저는 상승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좀 큰 폭으로 좀 빠졌던 부분입니다. 13만 원대 이 라인을 충분하게 이번에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돌파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만 원대를 목표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BM하고 SK 하이닉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2만 8천 원에서 12만 원 매수가 밴딩이고요.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1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HBM과 삼성전자의 커넥션도 이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아직은 HBM 볼 거면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쪽인가요? 사실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경쟁 구도는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일단은 경쟁 구도 부분들에 대비해서는 좀 움직임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개발 속도 면에서 먼저 앞서간다는 부분들이 좀 메리트를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일단 삼성전자가 4분기 양산이라고 해도 일단 지금 먼저 양산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적 부분들이나 HBM 쪽은 조금 더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두주자의 우위를 보일 것 같은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대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 송가람 검색하시면 한 주간의 전략 그리고 매수할 종목까지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한 주간에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은 또 한 번씩 브리핑을 모아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공부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너무 짧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거 홍보할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개별주들이 강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좋아하는 섹터를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접근해야 되냐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다음 주에 어떤 섹터 공략해야 될지 충분히 세세적인 종목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 네이버 밴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마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소비주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좀 단기 테마성 역시도 좀 형성이 될 시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포트적인 변화 부분들도 좀 나타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증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각종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정보들 제가 매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모두 시장도 진짜 잘 보고요. 종목 선택도 너무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상한가 스페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